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 5시가 됐고요. 오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매일 산책을 잠깐 합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여기 양평동 쪽인데요. 그 트랙이 하나 있고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면 저는 이제 산책을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산책을 합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는 주로 여의도 공원을 많이 돌았어요. 이제 마음에 맞는 직원 한 명하고 주로 선배들하고 이제 많이 돌았는데, 여의도 공원 둘레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강 고수부지 쪽 여의도 말고요. 그 KBS 앞에 있는 여의도 공원이 둘레가 2.5km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한 3, 40분 정도에 걸 수 있고요. 이제 천천히 걸으면 한 3, 40분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도 괜찮고요. 가을에는 참 좋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점심시간에 사람 많습니다. 그 여의도 근무하는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고 은행 직원들도 뭐 점심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 삼아서 공원을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산책을 하고 많이 그럽니다. 시간이 날 때는 한강까지 나가죠. 한강까지 걸어서 나가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여유가 있다 하면은 한강에 나가서 고수부지 잠깐 돌다가 회사에 들어오면 1시간 정도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책하는 게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요. 장중에도 제가 잠깐 자리 비울 때 있을 겁니다.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고 잠깐 근처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히고 주변도 한번 바라보고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산책도 잠깐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단말기 아니면 이제 PC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 또는 이제 핸드폰 화면 보시다가 머리 아프시면 문 열고 바람도 쐬시고 계속 보면 시장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긴장되죠. 그래서 좀 밖에도 좀 보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LG전자 상한가, 뭐 여러분도 처음 보셨겠죠. 저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상하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에는 제 기억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한가는 봤습니다. 그 2000년 중반에 저기 그 도이치뱅크 사건 때 11월 11일에 단일가에 2조 5천억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핵심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20% 하한가까지 쳐버렸던 종목들 있죠. 그때 한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5% 이상 빠졌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이치뱅크가 그때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5천억, 6천억 되는 것 같고요. 2조 5천억의 물량을 단일가에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은 선물 옵션 만기였습니다. 동시 만기는 아니었고요.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또 다음 날부터 차익 거래를 통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수하게 파생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5천억 정도 벌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정 소송이 이어졌고 아마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정됐고요. 얼마 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데요. 그 사태로 인해서 한국투자증권이 400억인가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운용사들 몇 군데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고, 자문사들은 굉장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문사가 그 이후로 파생상품 운용을 안 합니다. 현재까지도. 딱 운용하는 회사는 투자자문사 3군데가 있습니다. 120개 되는 투자자문사 중에서 파생상품 관련해서 운용을 많이 했거든요. 한 3, 40개 회사가 파생상품 관련해서 운용을 하고 그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쉐어하는 형태로 가는 투자자문사가 이때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파생 상품을 다 운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그 자문사 중에서는 브레인 투자자문사가 이제 운용사로 확대해서 크게
이제 확장했는데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때 데미지를 입었었고 많은 회사들이 이때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벌금이 얼마 안 나왔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수익 기반해서 수익만큼의 벌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 시장에서의 그 장난치는 일들은 이제는 없고요. 하한가를 그때 보긴 했었지만 상한가를 본 거는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15%였을 때는 상한가를 덜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였을 때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상한폭 확대되면서 30%의 상한폭에서 상한가는 처음이고요. 거기에 더욱 중요한 거는 오늘 시초가 약세 출발했었죠.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 상당 시간 만들어준 상태에서 앞에 보시는 차트 모습처럼 갭도 없었고요. 아래 꼬리 다른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 처음 봤고 굉장히 멋집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전임 미담이라고 그러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밟아보는 게 전임 미담이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러는데요. 과거에 제가 해외 선물 데스크에 근무할 때 유가가 100불을 사상 최초로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유행이 있었냐면요. 내가 첫 번째로 100불 넘어서는 주문을 넣고 싶어하는 데스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데스크에서도 내가 첫 번째로 100불을 찍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 미국에 있는 브로커가 이제 아마 100불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그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가는 120불, 뭐 130불까지 가긴 했지만 최초에 자기가 찍어보는 가격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액자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참 녹화 시작 눌러야죠. 깜빡할 뻔했습니다. 어제도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이래도 눌렀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LG전자가 상한가 간 의미와 앞으로 시장 상황 그리고 LG전자 상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패션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방향이 아니고요. 그동안은 주도 업종, 주도 종목,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 대장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물론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끌고 가는 형태의 대장주가 아니고요. 수익이 나는 대장주를 말하는 거죠. 제가 그 박스TV에서 여러분께 지난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주가가 하락을 하든 지수가 하락을 하든 지수가 상승을 하든 그해 대장주, 대장업종 분명히 나온다. 수익률이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나오는 대형주, 우량주들이 매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그 움직였던 테마가 제약이었죠. 2016년도에 10배 수익률을 만들었던 업종,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화려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중소형주 아니죠. 코스닥의 대장주였습니다. 지금 거래소로 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코스닥의 거의 시총 1위 종목이었거든요. 이 1위 종목이 3만 원, 4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2016년도의 일입니다. 2017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2018년도 2015년도가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반도체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15년도가 제약주의 강한 상승이었고요. 2016년도에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그때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 1년 남짓 한 기간에 한 3배,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가 3, 4배 갈 때 다른 반도체 업종들은 종목들은 그 이상의 상승폭을 만들어냈겠죠. 2017년도에는 이 주도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남북 경협주가 그때 시장에서 인기주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만에 주가가 한 4배 정도 만들어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대장 우량주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5G였습니다. 5G가 대장주였고 5G 대장주가 KMW였을 겁니다. KMW가 단기적으로 1년여 기간 동안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7, 8배? 많게는 10배 정도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주들, 시젠,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매년 시장에서는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올해 테마가 어떤 것인지, 올해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올해는 코로나였고요. 내년도에 어떤 테마가 만들어질지를 참 그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찾아낸다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시장 상황과 여건, 환경에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볼 때 내년도 어떤 테마는 LG전자를 비롯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주목하셔서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제가 주도 업종별 그 종목들을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죠. 반도체 비롯해서 조선철강, 뭐 유통, 건설, 뭐 트로이카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들이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죠. 지수를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종목군 내에서 이들 업종이 움직일 것입니다. 가치주들이 갈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에서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죠. 이런 테마 종목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16년, 18년, 19년, 20년 이때 지수가 안 움직였을까요? 지수가 또 안 빠졌을까요? 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이 있고요. 이 내에서 또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 테마군이 있습니다. 이 테마군 내에서 대장주는 우량주, 대형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 우량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대장주 주변에는 주변주들이 또 탄력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오늘 LG전자의 상한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오늘 시장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 LG전자가 상승한 배경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그 이슈가 되었죠. 세계 3위 회사가 이제 마그나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께 깊이 있게 이 시장의 내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다. 기사에 보는 내용들 아닙니다. 시장을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하시고 잘 한번 들으시면서 더블클럽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그나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면 세계 3위입니다. 부품. 그러니까 뭐 엔진도 만들고요, 구동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위 업체가 보시고요. 2위가 이제 덴소라고 일본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 3위 하는데 마그나가 어떨 때는 2위 하고요, 3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대모비스가 7위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현대 이화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 후반대 위치해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이화 그리고 한 대여섯 개 회사가 이 1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LG전자가 왜 그 마그나를 선택했을까요? 뭐 지분은 여러분 기사에 나왔다시피 약 1조 원 정도 출자를 해서 51%는 LG전자 가질 거고요.
마그나가 49% 갖는다고 합니다. 이건 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마그나가 그 이전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줬고 S&P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줬습니다. 전체 시장의 줄기는 어제 밤에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것이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 부분 내일장 상황 다시 반전될 수도 있다. 뭐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은 뭐 한두 번 매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시장의 추세적인 반전 하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시장 반등 주는 과정에서의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애플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좀 전반적인 눌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업에 진입하고 이쪽에 시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럼 마그나는 구글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예전에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가장 선두 기업이죠. 한 3, 4년 전에 구글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든다라는 뉴스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그나가 구글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을 마그나에서 부품을 만들고 여기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가 왜 LG를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보는 바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TV 광고 보시면 LG 어떤 게 강할까요? LG화학, 2차전지? 물론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하지만 LG는 가전입니다. 삼성은 반도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LG가 휴대폰만 안 만들었다면 글로벌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휴대폰 사업에 너무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LG가 1등 기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LG 가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가전입니다. 근데 LG 가전의 다른 점, 독특한 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광고 보시면 삼성 광고 보시면 삼성 딤체 광고 예를 들을게요. 삼성 딤체 광고 같은 경우 자율 숙성, 김치가 살아있는 숨쉬는 김치 이런 광고 내용 많이 나오죠. 반면에 LG는 전략적으로 모든 제품에 있어서 에어컨은 휘센, 인공지능 휘센, 세탁기 이것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브랜드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광고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탁기, 그리고 IoT 기반에서 스마트홈 관련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아지가 집에 있을 때 자동으로 밥을 주고 또 이런 광고도 나오고요. LG 싱큐가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한 브랜드죠. LG의 광고는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 설명, 홍보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삼성에 비해서. LG는 가전이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가 구글과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트너로서 LG를 정한 겁니다. LG가 마그나를 정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장중에 전기차 하시는데요. 지금 테마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LG의 상승의 원동력이 오늘 상한가의 원동력이라 했다고 한다면 LG 화학이 가야 되겠죠. 2차전지 관련 아닙니까? LG 화학 물론 플러스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1, 2%대 상승이었죠. 전기차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정확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LG가 올라간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은 그게 아니죠. 다 전기차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포커스가 아닌데, 요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전기차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계약 내용을 봐서는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추구하고자 LG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을까요? 그래서 종가까지 상한가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의 그 사업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이되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이 향후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한 거죠. LG가 가장 강한 부분이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 저희 노란톡방에 다음 갈 종목들에 대해서 찾아볼 때 자율주행 이후의 종목은 통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통신이 원활해져야 됩니다. 자율주행은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인공위성이 어떤 도로 통제,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통제를 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현대에서 나온 자율주행 차량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 많이 지금 운행하실 건데요. 제가 친구랑 같이 친구 차를 탔을 때 핸들에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우와,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속도에 한해서 앞뒤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직진 형태의 운행이 가능한, 현재는 그러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 시내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다음 스텝으로 어떤 테마군,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군이라고 한다면 사물 인터넷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통신 관련 5G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모든 장착된 기능들이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 30대, 40대가 장착이 되겠죠. 자율주행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그 종목군 내에서 내년도 그 시장을 선도할 테마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전자 상한가를 기록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내년장에서의 하나의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극대형주가 상한가로 마감한다는 것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군 종목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패턴의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아직 L전자 이외의 종목들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에서 또 이번 주장, 다음 장에서는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진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내년장에 기대 이상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한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장 내 종목이 하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앞으로 제가 5년 내에 극대형주 상한가는 보기 힘드실 거라는 말씀을 장중에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극대형주의 상한가는 앞으로 진짜 5년 내에 보기 힘들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중 마이너스권대에서 움직여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나 얘기를 잠깐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는데요. 마그나가 일반적인 부품 회사가 아니고요. 그 완성차도 만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도 위탁 생산해서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품 업체로서는 3위, 2위 하긴 하지만 거의 1위 업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시장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하고 그 전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특이점이 있었죠.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지난 12월 중간 일시적으로 기관이 한두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1,000억 규모 상황이었고요. 오늘 3,000억 그 시장에 들어온 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800억 정도 매수를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북클로징이 끝났죠. 이제 이번 주 영업일수가 목요일 하루 있고요. 다음 주 3일 정도. 그러니까 뭐 올해 장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 내년 장을 대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편입하는 과정입니다. 내년 장 초반도 연초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기관 투자는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 L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이 밖에도 그 트로이카 은행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밖에 이제 그 저가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이전보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린 내용이 시황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코스닥은 다소 하루 이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내일 정도에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내일장에서는 다소 부분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이후의 장세에서는 반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기존에 움직였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기타의 시장을 선도했던 업종들은 이제는 시장의 저편으로 이제 좀 물러나는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는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거래소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가치주 종목군들이 이제 다음 장, 내년도 장세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 철강,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유통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다소 억눌려 있지만 환자 수라든가 확진자 수라든가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되면 바로 올라가는 형태이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닥 찍어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지수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상승 전환 모습은 아닙니다.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모습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습, 내용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활성화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는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좀 작게 해서 지수를 평가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지수입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까 L전자 놓고 보는 과정에서 세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지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정도 매를 더 맞을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 중에 아침 초반에 한 번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상으로서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적인 상황에서의 모습이 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양선이긴 하지만 내일 뭐 조금 빠질 수도 있고요.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의 모습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초에 다시 3,000포인트를 향해서 지수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세팅해놨던 종목들도 함께 갈 것이고요. 빠르다면 뭐 내일부터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해서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들, 뭐 오늘 다소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물론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탄력적인 움직임 만들어줬습니다. 자동차주도 이제 살아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만한 기지개를 펼 만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가가 오르내림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좀 흘러내리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리 찾아갈 자리 왔습니다. 지수는 좀 옆으로 2, 3일 더 고점 돌파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종목별로의 상황은 호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웠죠.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공포 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업종주
가치주들 계속해서 끌고 가겠지만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그 센 종목들은 또 한두 종목 편입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수익 만들어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과연 그 L전자 비롯해서 자율주행 차량 테마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완전하게 확인 과정이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자율주행이 하나의 테마로서 내년장에서 분명한 거는 그 만들어질 것인데 과연 L전자를 중심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통신 카메라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종목들이 나올 것인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고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하는 장이었고요.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내 계좌가 아직까지 파란색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수익이었는데 수익이 좀 이제 줄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더블클럽에서 또 저희 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종목을 잘 정해서 잘 끌고 가면 시장에서는 오늘 수익이냐 내일 수익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수익이 납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고 일주일 차이입니다. 결국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맞게 종목을 잘 세팅하면 됩니다. 그것 제가 길잡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잘못 가면 제가 바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란톡바 더블클럽 방에서는 이상한 종목들 물론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많이 지금 정리해 나왔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좀 다소 느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계속 끌고 가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이제 뭐 자율주행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가 좀 아직 저도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하고 정리해서 내일장이 됐건 아니면 다음 주에서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짧지만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노란톡방, 카톡방, 더블클럽방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크게 여러분께 임팩트 있게 다가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는 제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줄기대로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뵈면서 그 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